프로세스 스케줄링 혹은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우리 앞서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었고 프로세서는 곧 CPU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프로세스 혹은 CPU 스케줄링이라고 표현한 것은 관점은 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현재 어느 프로세스를 CPU에게 할당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부를 것이고, 거꾸로 CPU를 어떤 프로세스에게 할당할 것이냐로 본다라고 하면 CPU 스케줄링이 되겠죠. 누구를 주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앞에 스케줄링 앞에 단어가 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CPU를 할당을 해주는 그 과정, 소위 디스패치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멀티 프로그램드 시스템인 거죠.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목적은 뭐였어요?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확히는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탑재해 놓고 CPU의 이용률을 높여주도록 해보자 라는 거였죠. CPU가 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PU가 놀 것 같으면 계산할 수 있는 작업들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에게 스케줄링해서 다음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이었어요. 자, 반면에 C분할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얘는 역시 다중 프로그래밍의 한 방법이기는 하는데 그저 CPU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얘는 오히려 사용자 응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어떤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 골고루 어떤 응답을 사용자에게 내줄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역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메모리에 탑재해 놓되 이제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빈번하게 스케줄링 해주어서 빈번하게 CPU를 전환해 가면서 조금씩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 됐던 C분할 시스템이 됐던, 결과적으로 메모리에 올려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 사이에 CPU들이 전환되어져 가는, CPU가 한 번은 A 프로세스에게 또 다른 경우에는 B 프로세스에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담당하는 운영체제의 부분을 프로세스 스케줄러 혹은 CPU 스케줄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현재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수행 가능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걔에 대한 CPU를 할당해주는 작업이 되겠죠. PCB에는 각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값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죠. CPU 스케줄러는 레디큐에서 이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적절히 스케줄링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혹은 운영체제는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의 특징을 고려해서 다음에서 소개할 것과 같이 시스템 내부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디큐에 있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소위 프로세서 중심 프로세스랑, 즉 CPU로 계산할 일들이 많은 프로세스와, 혹은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 즉 CPU로 계산할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출력 장치를 더 많이 접근하는 프로세스로 다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중심 프로세스에다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한 번 할당했을 때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부여를 해주고, 반면에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에다가는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되 작은 시간 할당량, 그러니까 짧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내에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입출력 중심의 프로세스는 짧게 하지만 자주 스케줄링 되어져서 처리해 주도록 하고, 반면에 프로세서 중심 프로세스는 한번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보다는 덜 자주 스케줄링 되어지지만 한 번 CPU를 잡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와
CPU 중심 프로세스 사이에 스케줄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CPU 스케줄링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전환이라는 부분인데,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해서 일부 교재에서는 문맥 전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맥 전환이라는 것 용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컨텍스트 전환이라고 표현하도록 합시다. 우리 앞서서도 한번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두 개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책을 읽다가 일정 시간 읽다가 두 번째 책을 읽고자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책을 무조건 덮고 두 번째 책을 읽게 되어지면 나중에 첫 번째 책을 다시 재개하고자 했을 때 아까 어디까지 읽었더라라는 것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책을 읽다가 두 번째 책으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다라는 것을 북마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책을 덮고 나서 두 번째 책을 펼쳐서 역시 두 번째 책에서는 아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북마크 되어 있던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부터 다시 읽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전체 시간 과정 중에 첫 번째 책에서 두 번째 책으로 책 읽기를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저 내 눈만 옮겨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읽은 부분을 표시하고 책 덮고 새 책을 펼쳐서 기존에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작업, CPU 스케줄링이 일어날 때 CPU를 할당받아서 러닝 상태에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을 중단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한 후에 두 번째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역시 또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복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컨텍스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이때 첫 번째 프로세스가 수행했던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CPU가 첫 번째 프로세스의 내용을 처리하다가 두 번째 프로세스의 내용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 처리했을 때 사용했던 CPU 레지스터 값들이 다 훼손되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현재 어떤 문장이 수행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연산의 결과들을 갖고 있는지를 CPU 레지스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수행이 중단된 프로세스가 교체되기 직전에 CPU 레지스터 값들을 모두 다 그 프로세스의 PCB 블럭에 저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새로 러닝 상태가 되어질 프로세스를 골라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서 살펴봤던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적절한 정책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것인지 레디 큐에서 적절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자, 선택되어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 역시 선택된 프로세스의 PCB 블록 내에서 아까 저장되어진 CPU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복구해내는, PCB 블록은 메인 메모리에 있었던 부분이죠.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작업이 컨텍스트 스위칭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에 있는 대량의 정보들이 메모리에 저장되기도 하고 또 저장된 내용들이 다시 복원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수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음 프로세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을 그림,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 봤습니다. 현재 P0라는 프로세스와 P1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게 시간축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P0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다가 이 시점, 얘를 T0라고 합시다. T0 시각에서 타이머가 만료가 됐어요. P0라는 프로세스에게 너 이제 너무 많이 작업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일시 중단해 라고 요청이 되었다라고 하면, 현재 P0의 PCB 블럭에다가 현재 상태, 이 작업이 중단된 이 현재 시점에 CPU 레지스터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두게 되는 것이 나중에 복원하기 위해서 백업을 받아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절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음에 누가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봤더니 P1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질 차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P1 프로세스의 PCB 블럭에서 아까 저장되어졌던 P1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장되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P1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장된 CPU 레지스터 값들이 PCB 블럭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시 CPU 레지스터로 복원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원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P1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중단된 시점의 상황이 다 복원이 된 것이니까 이후 과정들을 재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하다가 역시 타이머가 만료되어져서 현재 P1이라는 프로세스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야 되는 시점에 다시 백업받고 또 스케줄링해서 우연히 또 P0라고 했다면 P0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복원을 하고 이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컨텍스트가 전환되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이에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CPU가 열심히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에 포함되어진 문장들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들을 전환하는데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비유를 들었듯이 두 책을 가지고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책을 읽는 시간보다 꽤 많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책을 폈다 덮었다 하는데 소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라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용자 응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빈번하게 짧은 시간 간격마다 프로세스들을 전환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어지는 일종의 오버헤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드가운이 수행시키는 방법에 비해서 시분할 시스템은 사실상 좀 효율성은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사실 P0, P1이라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P0도 수행되는 시간이 아니고 P1도 수행되어지는 시간이 아닌, 즉 컨텍스트를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체제 차원에서 어떤 처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실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간, 앞에 그림에서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시간 대비 분홍색으로 표현한 시간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분홍색으로 표현한 시간들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시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질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으로 0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0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의 효율성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파란색 시간이 1초 동안 작업을 하는데 분홍색 시간이 2초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1초 작업하기 위해서 2초 동안 준비를 해줘야 하는 그런 좀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시간이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이고, 어쩔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좀 영향력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었던 정보들을 백업하고 다시 복원하고 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하드웨어 시스템의 성능에 크게 좌우가 될 것이에요. CPU 레지스터의 값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찾아서 다시 불러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주기억 장치가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들을 입출력할 수 있는가, 또 그 입출력한 내용들을 얼마나 빠르게 CPU에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가와 1차적으로 연관이 되어지겠죠. 더불어 CPU 내부에 레지스터의 개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CPU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레지스터의 내용들을 다 백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불어서 운영체제 안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CPU 스케줄링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라고 하면 그저 CPU의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고 복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링 하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링 기법이나 방법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운영체제가 뭔가 더 복잡하게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